흔한 사랑, 외전, 폴의 이야기. 나는 이토록 요란하게 닥치는 욕망이 내 몸 어느 구석에 숨어 있었던 건지 놀라워하면서 빠르게 그녀의 입술을 덮쳤다. 나의 고민은 깊었다. 이제 나는 우리가 커플이 되었다고, 사귀는 사이가 된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지만 미진님에게 메시지 같은 개인적인 연락을 건네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대체 여자친구에게 남기는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떤 게 되어야 하는 거지? 퇴근길에 사물함에서 휴대폰을 꺼내면서 미진님이 볼 수 있도록 그 전에 메시지를 남겨두고 싶었다. 가장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는 따로 있었지만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고 너무 강렬한 메시지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나는 담백한 고마움의 말을 선택했다. 내 마음 받아줘서 고마워요. 더불어 아직 미진님이 모를 수 있는 내 본명을 알리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윤미진과 최선우. 나는 나란히 떠올린 그녀와 나의 이름에 묘하게 가슴이 떨려서 손톱이 손바닥에 자국을 남길 정도로 주먹을 꼭 쥐어야만 했다. 아마도 지금쯤 그녀가 버스에 올라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 때쯤 역시 처음으로 미진님의 번호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마음이 급해진 내가 그녀의 답이 들려오기도 전에 재촉하듯 여보세요? 라는 말을 건넸고 기다렸을 때 미약하게 퍼지는 웃음이 들렸다. 여보세요? 미진님? 네, 듣고 있어요. 버스 탔어요? 네, 탔어요. 메시지 봤죠? 내 이름 최선우예요. 나는 미진님의 목소리로 부르는 내 이름을 듣고 싶었지만 버스 안에서 소리내어 말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걸 이해했다. 지금은 통화가 어려울 것 같긴 했는데 빨리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앞으로 수없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라고 믿고 있었지만 안달나는 마음을 감추는 게 도무지 쉽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친 몸으로 셔틀버스에 오르기 위해 내 곁을 스쳐가고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내 관심을 끌지 못했다. 오직 나지막한 미진님의 목소리만이 내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리인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면 메시지 보내줄래요? 네, 그럴게요. 이만 끊어요. 벌써요? 셔틀버스 계단에 발을 올리면서 이만 전화를 끊겠다는 미진님의 말이 서운해져서 문득 멈춰섰다. 나를 따라 올라오던 사람의 얼굴이 내 백팩을 툭 치는 감각에 밀려 버스에 올라 맘에 드는 자리를 찾을 새도 없이 가방을 풀어내지도 않고 빈자리에 앉았다. 내 서운함이 묻은 반문이 미진님에게 닿지도 않았는지 이따 통화해요. 끊을게요. 라는 말이 들려왔고 내가 마지못해서 알았다고 대답하자 전화는 곧 끊겼다. 이것도 분명 사내 연애라 아직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건 맞았으니 미진님의 태도를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첫 통화가 이렇듯 허망하게 끝나버렸다는 걸 안타까워하지 않은 건 내게 너무 힘든 일이었다. 어쨌든 이제부터는 다시 만날 수 있고 언제든 통화할 수 있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며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움켜진 휴대폰으로 자꾸 가는 눈길을 어쩌지는 못했다. 집에 가서 기다려보자고 미진님이 집에 도착해서 보낸 메시지를 받은 후에 우리는 어쩌면 밤새 못했던 얘기를 두런두런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위로하며 창밖으로 눈을 돌렸다. 너무 행복하면 불안이 밀려드는 법이다. 나는 그저 너무 행복한 남자일 뿐이었다. 집에 도착한 거 맞죠? 지금 전화해도 돼요? 미진님이 집에 도착했을 시간에서 1시간이나 지났는데도 메시지가 도착하질 않아서 나는 기다리다 못해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단메시지가 오면 바로 전화를 걸 작정이었지만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 같은 건 뜨지 않았고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서성이며 30분을 더 기다린 후 통화 버튼을 눌렀다. 목을 가다듬으며 미진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길 기대했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된다고 알리는 낭낭한 목소리만 들려왔다. 당황한 나는 통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연결했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똑같았다. 메시지는 오지 않고 전화 전원이 아예 꺼졌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나는 순식간에 어둡고 축축한 상상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미진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주 나쁜 일일 수도 있을까? 잠자코 연락을 기다려야 하는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나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한동안 집 한가운데 멍하게 서 있었다. 머릿속을 수없이 오가는 생각 중에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에 망연함이 들이치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 나는 미진님의 집도 친구나 가족 그 누구도 모르고 우리는 바로 오늘부터 사귀기로 했으며 나는 내가 미진님의 남자친구라는 걸 누구에게도 증명할 수 없었다.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늘어놓듯 생각해 보면서 나는 털썩 소파 위에 주저앉았다. 내 마음은 112라는 번호를 떠올리고 있었지만 내가 도움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여자친구가 내게 연락을 해오지 않고 휴대폰도 꺼져 있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나는 차라리 어떤 나쁜 일이 아닌 미진님의 마음이 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쪽이 더 안심이 되었다. 그저 마음이 변한 거라면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나쁜 일이 생긴 거라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불안한 상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붙잡으려는 듯 휴대폰을 꼭 움켜쥐었다. 그 후 이틀, 나는 쪽잠으로 버티며 출근해서 미진님의 이름이나 모습을 찾았다. 수시로 걸어보았던 그녀 핸드폰의 연결 상태는 달라지지 않았고 나는 어떤 형태의 메시지도 받지 못했다. 미진님과 가까이 지내는 정윤 사원을 찾아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정윤 사원이 우리 사이를 아는지 모르는지도 알 수 없어서 차마 시도를 해볼 수가 없었다. 식당에서 흘깃 본 바로 정윤 사원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서 일하고 있고 태도나 표정에도 나쁜 일은 보이지 않았기에 나는 그게 혹시 미진님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표시일까? 위안을 구하려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정윤 사원이 주는 어떤 느낌에서도 미진님에 대해서 알 도리는 없을 거라는 걸 내 마음은 외치고 있었다. 미진님이 다시 데스크 너머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나를 보고 있는 30명쯤 되는 다양한 얼굴 속에서 오로지 그녀 얼굴에만 향하는 시선을 다잡느라 입술을 깨물어야만 했다. 미진님을 다시 만나면 내가 지나온 지옥 같은 시간에 대한 원망을 풀어놓고 말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못했다. 코끝이 시큰해지며 가슴을 가득 채운 감정은 원망보다는 안심이었다. 어떤 나쁜 일 없이 어디 하나 다친 데 없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원망은 사그라지고 새로운 깨달음이 자리를 잡았다. 나 스스로 반신반의하며 외면했고 생각하는 것조차 두렵고 껄끄러웠던 그것, 사랑. 나는 서연이와 사귀던 7년 동안 함께하는 세월이 사랑을 만들어줄 것이라 기대했던 적이 있었다. 남녀 간의 사랑이란 게 유난하고 특별한 게 아니라는 믿음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사랑의 부재 때문에 서연과 헤어졌다. 내가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랑이 없다는 이유로 이별을 택했고
사랑이란 건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비뚤어진 마음을 품었다.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사랑을 만나는 건 정말 행운이지만 그 행운을 자각하고 붙잡는 노력이 없다면 사랑을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 역시. 나는 사랑을 깨닫는 동시에 내 앞에 서 있는 저 여자에게서 무슨 말을 듣는다 해도 그녀를 놓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 나는 빠르고 큰 보폭으로 걸음을 옮겼지만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미진님과 빨리 얘기를 해보고 싶었지만 지금이 좋은 때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겐 들어야 할 말이 있었고 미진님도 빨리 털어버리고 싶을 거라고 믿었기에 걸음을 되돌리지는 않았다. 나는 주저함이 들킬까 싶어 마음과는 달리 성큼하는 걸음으로 키가 큰 진열장 사이에 서 있던 미진님을 향해 다가섰다. 어떻게 된 거예요? 라든가 나한테 할 말 없어요? 같은 말을 건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눈끝이 확연히 처진 그녀의 눈을 보고 있자니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미진님이 나를 밀어낼 거라 예상한 건 사실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에 울컥 눈물까지 솟을 것 같아서 나는 입술에 굳게 힘을 주었다. 많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정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오래 생각할 거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좋아하는 마음만 갖고 만나기에 우린 너무 현실을 살고 있잖아요. 갑자기 마음 바꿔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한데 나는 이게 우리의 최선이라고 믿고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만 갖고 만나기에 우린 너무 현실을 살고 있다는 말. 나 역시 그 현실을 많이 생각했었다. 민재가 미진님을 잊으라고 했던 건 바로 현실 때문이었고 나는 이 여자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고백을 망설였다. 나는 매니저 진급을 앞두고 있었고 가장 높은 레벨의 관리자였기에 평판을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미진님에게 고백하면 안 될 이유의 리스트는 길었던 반면 그럼에도 고백하고 싶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 이 사람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그 하나의 이유 앞에서 나는 모든 현실을 잊었다. 내가 걱정했을 거란 생각 했죠?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는데 오지는 않고 전화를 해도 꺼져 있고 지난 이틀을 떠올리자 목이 메었다. 미진님을 걱정했고 다시 볼 수 없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으로 한시도 그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시간들. 근데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진님이 미친 듯이 걱정이 되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요. 예상했던 대로 미진님은 가타부타 말이 없었고 나는 나를 괴롭히던 감정을 모두 털어놓기로 마음을 먹었다. 미진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돌아버릴 것 같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미진님 가족, 친구도 모르고 경찰한테 신고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들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미진님 남자친구가 됐다고 믿지만 우리가 서로에 대해 아는 거라곤 이름하고 전화번호밖에 없죠. 나는 내가 미진님한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어요. 미안해요.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관리자님 전화를 받으면 제대로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정말 미안해요. 사과의 말밖에 올리지 않는 미진님의 입술을 보며 나는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미진님 말 다 진심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만 갖고 만나기에 우리는 너무 나이를 먹기도 했고요. 나는 눈을 내리깐 그녀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는 걸 보면서
당장 이 여자를 품에 안고 싶다는 감정이 휩쓸리는 중이었다. 근데 나는 오늘 아침에 미진님을 보게 돼서 정말 기뻤어요. 화가 나고 미칠 것 같고 돌아버릴 것만 같았던 그동안의 시간들 모두 날아가 버릴 만큼 행복했고 안심했어요. 나는 이런 내 마음이 현실에 짓밟힐 정도로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눈을 들어 나를 보지 못하는 그녀를 만지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져서 나는 내 말이 어떻게 들릴지에 대한 걱정도 하지 못했다. 미진님은 나를 밀어내는 말을 하고 우리를 둘러싼 공기는 낙담에 가까운데도 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욕망에 떨리고 있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나를 보고 한마디만 해봐요. 네? 고개를 들어 나를 보는 그녀의 눈에는 의아함이 잔뜩 담겨 있었지만 그녀와 반대로 나는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천천히 움직였다. 미지님의 눈에서 내가 그렇듯 나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를 애타게 기다리며 천천히 다가갔고 그 폭신하고 부드럽고 뜨거운 입술에 입 맞췄을 때 마침내 나는 그 신호를 받았다. 잠시 머물렀다 떨어진 미진님의 입술과 눈을 살피며 나는 이토록 요란하게 닥치는 욕망이 내 몸 어느 구석에 숨어 있었던 건지 놀라워하면서 빠르게 그녀의 입술을 덮쳤다. 더 가까이 닿고 싶어서 그녀의 허리를 당겨 몸을 더 바짝 끌어당겼고 그녀의 입술을 벌려 따뜻한 혀를 탐욕스럽게 빨아들였다. 너무나 오래 이 순간을 고대해온 것 같다고 느낀 것 같다는 말로는 부족한 욕망이 폭발하는 기분은 강한 전율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어떠한 말이나 양해를 구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욕구로 충만해 있던 시간, 오직 그뿐이었다. 치지직 늘 듣던 무전기 신호음이 불시에 울렸을 때 우리는 그제야 서로에게서 떨어져 나올 수 있었다. 욕망에 아득하던 정신이 돌아오자 내 조끼 앞자락을 쥐고 있던 미진님의 작은 손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미진님은 내 웃음을 보고 얼른 손을 떼어냈고 무전기 신호음이 곧 누군가 올 거라는 예고일 수도 있었기에 다소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나는 선뜻 그녀에게서 떨어질 마음이 들질 않았다. 대답 잘 들었어요. 너무 뜨거운 대답이라 다음에도 또 듣고 싶네요. 미진님은 짓궂은 나의 말에 내 가슴을 밀어냈지만 나는 밀려나가기는커녕 굶주린 사람처럼 다시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제 그만요. 사람들 올 것 같아요. 내가 여기는 미진님 말고 아무도 안 넣었는데 다른 공정 사람들이야 내가 어떻게 못하지만 내 아쉬움을 끊어내듯 미진님은 억지로 자신의 허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내 손을 떼어냈다. 그녀의 체온이 고스란히 남은 손을 늘어뜨린 후 누군가의 발소리와 무전기 소리가 들렸고 나는 이제 정말 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목 끝까지 차오른 한숨을 억지로 삼켜내고 돌아서서 통로 끝까지 걸어갔는데 불쑥 아쉬운 마음이 밀려들어서 다시 돌아섰다. 나는 미진님이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뛰듯이 그녀에게 다가갔고 내 아쉬운 마음이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짧지만 진한 입맞춤을 남겼다. 금방 봐요. 키스를 처음 해본 사람처럼 나는 입술에 남은 여운을 손가락으로 느끼며 그녀로부터 멀어졌다. 무전기 소리의 주인을 지나쳤고 데스크로 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맞닥뜨렸는데 살금살금 새어나오는 웃음을 막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야만 했다. 고작 키스 한 번에 미진님을 걱정하며 보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이토록 찬란한 기쁨으로 돌변하는 게 가능하다니. 최선우, 너는 진짜 그 여자를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 거냐? 버스 탔어요?
네, 탔고 이따 꼭 집에 도착해서 메시지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제어할 수 없이 터지는 내 웃음에 주변 사람들이 돌아보는 눈길이 느껴졌다. 오늘은 좀 늦게 헤어져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미즈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별빛 마을행 셔틀버스 계단에 발을 올렸다. 그녀의 얼굴을 버스 안에서 곧 발견했는데 크게 놀란 미즈님이 입을 막으며 고개를 숙여 몸을 숨겼고 전화에서는 잔뜩 소리를 죽인 그녀의 말이 빠르게 들려왔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버스에는 왜 탔어요? 나는 미진님 옆에 냉큼 자리를 잡고는 미진님에게 흘낏 눈길을 돌렸는데 내 눈길을 받은 건 그녀가 아닌 PS 사원이었다. 폴님, 여기 왜 계세요? 군자 사시잖아요. 아, 별빛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요. 별빛 마을에요? 이 시간에요? 네, 좀 급한 일정이어서 다른 날로 미룰 수가 없었네요. 아, 예. 안경을 낀 PS 사원은 내 말이 믿기지가 않는 건지 내려오지도 않은 안경을 올리며 내 앞 좌석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PS 사원이 유튜브를 열어 축구 동영상을 재생시키기 시작했을 때 나는 미진님의 당황이 묻어나는 손짓을 보고는 메시지를 보냈다. 남자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줄 수도 있죠. 내 메시지를 유심히 보는 미진님의 옆모습에서 나는 눈을 떼기가 어려웠지만 그녀의 염려대로 버스 안에는 눈과 귀가 너무나 많았으므로 나는 애써 얼굴을 앞으로 돌렸다. 애쓴 보람도 무색하게 눈과 고개가 자꾸만 나도 모르게 미진님을 향했는데 미진님 역시 창밖에 시선을 못 박은 것을 보니 나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게 분명한 것 같았다. 바로 지금 저 여자 옆에 앉아서 저 사람의 손을 잡고 숨결을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빨리 별빛 마을에 도착해서 미진님을 안고 싶은 마음이 끌어넘치는 바람에 눈을 질끈 감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드디어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고 미진님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 그리고 내가 내렸다. 낯선 곳에 도착해서 어디를 향해 걸어야 할지 약간 당황했지만 목례를 건네고 사라지는 PS 사원을 뒤로하고 나는 천천히 미진님의 뒤를 따라 걸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걸음에는 2명의 사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나는 선뜻 미진님 곁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다. 미진님이 버스 도착을 안내하는 알림판을 올려다보며 벤치에 앉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거리를 두고 서 있다가 2명의 사원들이 버스를 타고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바로 미진님의 곁에 앉았다. 와, 이거 무슨 스파이 접선 같다. 그러게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말이 돌아서 좋을 게 없는데. 곤란할 일 없어요. 우린 충분히 조심했고 그냥 버스를 같이 탄 것 뿐이잖아요. 나 역시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 수많은 사원들에 비해 관리자는 극히 소수였고 때문에 눈에 띄는 존재일 수밖에 없으니 관심과 소문의 대상이 되기 쉬웠다. 하지만 나는 이 여자를 조금 더 곁에 두고 싶었고 이 사람의 온기를 더 느끼고 싶었다. 버스 왔어요. 저거 타야 해요. 미진님이 버스를 가리켰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일어섰다. 역시 그녀의 손을 잡고 자리 잡은 버스 안. 나는 피로한 기운 없이 나른한 만족감만 가득한 느낌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시간이 아깝네요. 나는 주위 사람의 시선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에 행복해하며 말했다. 내가 왜 더 빨리 미진님한테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게 너무 후회가 돼요. 그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을 텐데. 지금이 그때인가 보죠. 지금이요?
누구나 자신만의 때가 있고 우리한테도 그런 때가 있다면 이제 그 때가 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왜 이 여자를 만났을까? 왜 이 여자에게 첫눈에 반하고 흠뻑 빠지고 말았을까? 수많은 의문이 두서없이 떠올랐지만 결국 그 의문 앞에 가장 명확한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사람을 만난 게 또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잡은 것이 내 인생에서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 그 답이었다. 이 여자를 잡지 않았다면 도저히 알 수 없었을 이 감정이 나를 온통 흔들고 있었다. 좋아해요. 그런 말을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요? 버스에서 내려 미진님의 집으로 천천히 마지못해 걸어가면서 건넨 이 말. 무심코 건넨 말처럼 들리게 하려고 노력한 이 말이 내 감정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이 사람은 아직 모른다. 그냥 익숙해지라고요. 익숙해져요? 내가 미진님을 좋아한다는 거, 정말 많이 좋아한다는 사실에 미진님이 빨리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미진님의 표정에서 어쩐지 조금은 슬픈 듯한 기색이 묻어나서 나는 화제를 돌려보려 하다가 불쑥 신경 쓰이던 말을 꺼내고 말았다. 아, 근데 지금 이런 말 좀 그렇긴 한데 혹시 혜리랑 뭐 있어요? 혜리요? 한참을 미진님의 입에 머물다 나온 것 같은 해리의 이름 때문에 나는 잠깐 가슴이 철렁하는 것 같았다. 얘기가 길지만 짧게 요약하자면 해리랑 데이트 한번 했어요. 그래서였구나. 나는 비로소 해리가 미진님을 향한 시선에서 느꼈던 아득한 느낌의 실체를 알 수 있었다. 이런 사연까지 들을 줄이야 미처 예상하지 못했고 잘못을 저지른 아이의 표정이 되어 내 눈치를 살피는 미진님을 추궁하게 된 꼴이라 나는 미진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긴장된 걸음을 멈췄다. 해리에게는 폴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면 내가 대신 말해줄까요? 말은 고마운데 우리가 사귄다고 해서 꼭 내 보호자가 돼줄 필요는 없어요. 나는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그 시작점을 고르느라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미지님은 몰랐겠지만 나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미지님을 보고만 있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미지님한테 힘든 일을 내가 해주는 거, 미지님을 보살펴주고 싶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그동안 진짜 내가 원하던 거였어요. 이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눈과 내 입술을 번갈아 보며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내 걱정, 내가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을 좀 받아줄래요? 미진님이 이런 내 마음을 받아준다면 나도 미진님이 나를 좋아한다고 믿게 될 거예요. 나 진짜 좋아하는 거 맞죠? 내가 그런 것처럼 내가 미진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줬으면 하는 것도 맞죠? 나는 미진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얘기했지만 이 사람에게 그게 고스란히 전달되지 않았을 거란 걸 알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보살펴주고 싶었는지 하루하루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힘든 순간을 겪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을 견뎌왔는지 이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결코 미진님이 상상할 수 없는 내 마음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말로 모두 설명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지금 이 사람은 절대로 짐작할 수 없을 거였다.